중요합니다. 일단은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가 있고 식이 3분의 1의 2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지수부등식이고요. 근데 이 지수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을 했던 이렇게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야 돼. 여기 이제 1단계입니다. 4번 유형 중에 1단계라고. 한번 풀어보자. 먼저 얘가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했더니 확인된다. 같은 형태 반복돼. 가만히 보니까 3분의 1의 x제곱이 반복되니까 얘를 t로 치환합니다. 치환을 했을 때는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요 x에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t 범위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지수 함수의 범위니까. 그러면 태훈아 한번 불러봐. 한번 불러봐. t제곱. t제곱. 자, 태훈아 고비가 왔다. 한번 불러. 3분의 2t. 자, 태훈아 침착하게 조금 생각을 좀 하면서 얘기해보자. 태훈아. 태훈아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고? 3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 6t. 그렇지, 6t지. 그럼 자꾸 눈에 이제 처음 이제 잘 안 익히는 학생들은 자꾸 눈에 익히세요. 6t입니다.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제 t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얘가 변신했어. 그런데 이 지수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커져야 되거든. 근데 2차 부등식을 바꿨잖아. 이 t에 관한 2차 부등식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0보다 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야. 이게 포인트라니까. t 범위 봐봐.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문제 바뀐 거 이해가요? 그럼 이 조건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데 침착하게 봐야 됩니다. 요 t 앞에 있는 계수 6으로 정해져 있지, 고정돼 있지. 이 땡큐인 거야. 너희 시험에는 요게 6으로 결정이 안 돼 있는 게 나올 거야. 그래야지 대칭축의 위치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게 좋은 문제야. 그 전에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ft라는 2차 함수 얘를 바라봅니다. 그럼 얘는 아래를 볼까 2차 함수가 확실하잖아요. t축 잡습니다. 대칭축이 얼마고? 그러나 t는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봐라. 대칭축이 t 이퀄 마이너스 3으로 얘가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휘어서 팔이 꺾였는가 봐. 똑같이 아까하고. 자, 이게 여기 있다. 봐라. 요 2차 함수 그리는데 어떤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만 0보다 크면 돼, 함수가.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아름다운 세상 뷰티풀 월드가 되는 거지. 어쩌면 이쪽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했자? 왜 이렇게만 풀 수 있냐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풀 수 있다는 거야. 다 했습니다. 0을 대입한 함수값 요거죠. 요게 양수면 땡큐인 거야.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 0을 대입한 함수값은 또 ft, t에 0을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f0입니다. 0 한번 대입해봐. 0, 0 대입하니까 k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이게 0보다 크다. 땡큐야. 그런데 항상 음미를 해봐야 돼. 이 그래프가 0을 지나면 안 되냐는 거야. 이래 되면 안 되냐고. 그러면 이 조건이 위배가 되냐는 말이야. 안 되죠. 왜요, 선생님? 우리는 t가 어차피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이 ft라는 값이 0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0,0을 지나도 괜찮은 거야. 0보다 바로 오른쪽만 0보다 크면 되거든. 0일 때는 0을 지나든지 나발이든지 관심이 없는 거야. 이해했어요? 따라서 이게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드문가. 이거는 답이 맞다 틀리다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그래서 답이 K는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등호 의미하는 거 답이 맞냐 틀리냐 차이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요 유형이 중요하다. 자 일단 선생님 여기 지수부등식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유형 별표 3개만 칠했대. 이제 4개짜리 연수구조 한번 가볼게. 요거 한번 써볼래? 아 여기 있네. 여기 기다리고 있네. 자 여러분 90페이지 한번 볼래? 자 90페이지에 태훈아 근데 방금 지수부등식 얘기하면서 지금 4번 유형 했잖아. 이 4번 유형의 발전적인 문제가 90페이지에 보이거든? 태훈아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할 것 같아? 221, 어. 211번. 213번 하겠습니다. 자. 야, 태훈아, 그럼 아침에 몇 시에 나가지고 국어학원 가서 뭘 먼저 치고 온 거야? 8시. 8시? 예. 좀 그렇지 않나? 맞지? 야, 전화 한번 줘봐. 남자야, 여자야? 여자. 여자? 예. 전화 한번 줘봐. 자, 페이지 90페이지. 213번 문제인데 요거 별표 4개. 출제 확률 100%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한번 써볼게. 여기 지금 4번 유형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출발은 똑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출발합니다. 부등식이 9의 x제곱 마이너스 2k 얘 때문에 별표가 4개입니다. 얘 때문에 별표가 4개라고. 얘를 치환했을 때 대칭축의 위치를 하나로 결정할 수 없는 장면이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별표가 4개입니다. 알겠지? 아까 문제 봐봐. 지금 왜 안 지었을까? 비교하라고. 얘는 봐. 6이라고 나와있잖아. 대칭축의 위치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쟤는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수고 플러스 16입니다. 요게 0 이상이 되고 싶대. 아, 그 K 범위를 찾아보세요가 답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풀어나갑니다. 일단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얘는 0보다 크다. 그럼 요놈은 t제곱에 마이너스 2kt가 되고 플러스 16이 0 이상이 된다. 요거는 2차 함수인데 우리가 ft 아일랜드로 하기로 약속을 했다. 얘 대칭축은 t 이퀄 태우나 얼마고? K. k가 된다. 여기 이제 문제인 거야. 이 k 위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 모든 실수 x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요 2차 부등식 입장에서 보면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은 케이스를 나눠서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t축을 잡았습니다. 모든 양의 실수니까 0을 잡아줘요. 근데 대칭축이 뭐라고? t 콜 k라고. 이게 문제라고. 그럼 t 콜 k 잡았을 때 처음 시작입니다. t 콜 k가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범위에서만 보냐 하면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저 2차 함수가 0 이상이 되는데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땡큐인 거죠. 왜냐하면 이쪽 범위만 볼 거니까. 이해가자. 그럼 포인트가 뭐겠어요, 여러분? 얼마를 대입한? 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크면 땡큐인 거야. 그런데 끝까지 봐. 요 t가 0보다 지금 어떤 장면이야? 왼쪽이니까. 작다는 얘기자.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은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대칭축이 이쪽 편에 있다고. 그때 f0이라는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위에 붕 떠 있잖아. 이거를 지금 원하고 있다고. 근데 0 이상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이 함수가 실질적으로 0을 지나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면 F 0이라고 했으니까 0을 대입했더니 뭐야? 16이네. 당연히 0 이상이네. 이게 무슨 뜻이냐? K가 0보다 작으면 다 만족합니다 라는 뜻인 거야. 내 말 이해했지? 하나 구했대. 두 번째입니다.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노? 라는 얘기입니다. T 이퀄 K가 여기 있어요. 얘는 두 번째 케이스다. 대칭축이 K라는 게 0보다 큰 쪽에 있어요. 심지어 0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때 그래프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0 이상이 되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땡큐인 거야. 근데 최악의 경우 이게 뭐 할 수도 있어? 접하니까 괜찮다는 얘기지. 이래 되면 0보다 이상인 범위에서 큰 범위에서 이 오렌지가 전부 다 0 이상이 되는 거 맞잖아. 위쪽 올라갔으니까. 이해가자. 그럼 이걸 확인하려고 하면은 얼마를 대입한 함수값을 봐야 돼? K. 그렇지. 여기에 K를 대입한 함수값이 FK 아닙니까? 그게 뭐? 0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요거 풀어 나간다 이제. K 대입할게. K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6이 0 이상이 되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6 요게 0 이하가 된다 라고 얘기해도 되지. 그러면 야 부동식 풀면은 마이너스 4 이상 K가 4 이하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었더니 얘가 답이 나왔잖아. 두 개 공통범위 즉 교집합이 답이 돼야 되는 거야. 0 이상 요거 요 범위가 답이구나. 자 정리할게. 최종적인 답은 K가 마이너스 0보다 작으면 다 성립한다는 거 아까 우리 확인했대. K가 요래대로 성립한다는 거 확인했대. 두 개 다 답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와 얘 뭐 합집합을 답으로 해야 되는 거야. 뭐 합집합이 뭐야? 0 이상 4 이하 요거하고 요 K가 0보다 작다 이걸 더한다고 범위를. 태훈아 범위가 뭐고? 4 이하. 그렇지. 이런 대답하는 거는 태훈이 좀 똘똘한데. 내가 공부 못할까? 태훈아 이거 보면 똘똘한데. 자 이게 90페이지에 213번 문제였습니다. 자, 쓰세요. 자, 이 문제는 그 출제 확률은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100%예요. 100%. 이거 나와야 돼. 범위를 나눠서 보는 거, 대충축의 위치가 미지수로 표현되는 거. 우리 책에서 풀만한 문제는 이거 하나씩 보입니다. 과제는 90페이지까지 일단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에 넘깁니다. 92페이지입니다.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입니다. 자, 자, 로그 함수입니다. 한 7, 8만 더 써줄게요. 로그 함수가 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치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돼. 원래 원칙적으로 지수 계산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로그 함수가 뭐냐 그러면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원래 함수를 들을 때 y는 항상 fx라고 쓰거든. 표현 항상 이렇게 씁니다. 쓸 때 로그 a의 x 이게 이제 로그 함수입니다. 기본 형태예요. 로그 함수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러면 요 a라는 놈 있죠. 얘는 로그 정의 연산에 따르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절대로 1이 되면 안 돼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x는 로그의 정의에 따르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진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진수는 어떤 값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0보다 큰 값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0보다 큰 값들만 여기 대입하게 되면 나오는 y 값들이 있죠. 요거 치역, 함수 값들의 집합 치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치역은 선생님 뭐가 됩니까? 자,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 잠깐 보충 설명 좀 할게.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y는 a의 x제곱이라는 치수 함수를 봤어요. 자, 이 a도 미조건은 만족합니다. 양수이면서 1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합니다. 치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역함수 구할 때는 딱 두 단계가 필요한데 공수2 과정입니다. 잘 복습해 봅시다. 자, 치수함수의 정의역, 예치역 아닙니까? 여러분 치수함수의 정의역은 뭐였어요? 그렇지, 모든 실수였습니다. 모든 실수 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치수함수의 치역입니다. 정근선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치역은 무조건 뭐야? 양의 실수만 나와야 됩니다. 요거였거든. 그럼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단계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x, y를 바꿔주고 다시 y로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요 함수에서 1단계 대의 x, y를 바꾸게 되면은 a의 y 제곱 공수2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다시 y는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보세요. 요 a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라고 배웠다고. 그래서 로그 a의 x는 이제 뭐가 돼요? y가 역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x, y가 트랜스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원래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잖아. 역함수의 정의역. 얘는 뭐가 된다고? 그렇지, 양의 실수가 돼야 돼. 이거 유심히 봐야 돼. 로그 함수의 치역은 뭐가 되면서 모든 실수가 돼야 돼. 정의역 치역이 트랜스 되는 거야. 왜? x, y가 바뀌는 함수가 역함수니까. 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배경이 일단 깔려 있습니다. 다시 이 함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수2에서 배웠는데 혹시 태원이가 실수로 대답할 수 있겠나? 태원아? 예. 응. 함수가 역함수 관계 있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떤 특징이 있더라? 그래프로 얘기하면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는 그래프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잖아. 어떤 특징이 있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생각나요? 지금 생각 안 나요? 지금 보면 돼. 잘 보세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 봅니다. 첫 번째야. 밑 a가 1보다 큰 아름다운 세상 뷰티풀 월드입니다. 자, 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먼저 역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무조건 예의가 있어야 돼요. y는 x를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y는 x.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fx라는 놈이 a의 x제곱입니다. 그러면 야는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잘 보세요. 역함수는 y는 x 대칭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0,1입니다. 0,1 xy 갖고 뭐가 돼요? 1,0이 됩니다. 그지? y는 x 대칭된 그래프는 그래프 이렇게 나와. 요게 f 인버스 x라고 쓴다. 역함수니까. 요 놈을 로그 a의 x라고 쓴다. 라는 얘기야. 자, 지수함수, 로그 함수로 역함수 관계 있고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y는 x에 대해서 뭐? 대칭이다. 모든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y는 x 두고 난 다음에 얘를 접으면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야. 공수2에서 도형의 방식 맨 마지막에 대칭 이동이라는 걸 배우거든. 그때도 이 설명을 한단 말이야.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네요. 그래. 두 번째, 그러면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입니까? 그렇지. 그것도 내가 여기 한번 그려볼게. 잘 보세요. 자, y는 x 그립니다. 옛날 요즘은 이런 게임 안 하던데 모르겠어요. 이거 뭐가 보여야 되나? 봐라이. 0,1을 지난 건 똑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함수가 fx인데 똑같이 쓸게. a의 x제곱이야. 자, 그 역함수는 이제 빨간색으로 심습니다. 1,0을 지나야 돼. 오케이?
y는 x 대칭대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난다. 이게 나오지. y는 x 대칭. 이게 f 인버스 x가 됩니다. 이게 로그 a의 x다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0,1을 지났는데 얘는 1,0을 지나면 된다고. 이 두 마리 한번 보세요. 두 마리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 어떻게 돼? 저랑 딱 일치되지. 저 b잖아. 그 밑이 1보다 크면 진다. 영하고의 사실은 감소다 이 말이야. 좀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잘 봐. 얘는 안 만나는 게 정상이야. 얘는 무조건 만나. 무조건 만난다고. 밑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알겠어요?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자, 두 번째입니다. 로그 함수의 이동을 볼 텐데 첫 번째 평행이동 볼게. 평행이동 봅니다. y는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를 이동시킵니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이동시키게 되면 y 대신 똑같다가 y-n을 대입하고 x 대신에는 x-m을 대입하면 돼. 그런데 함수를 적을 때는 y는이라고 적으니까 로그 a에 x-m 적고 플러스 n이라고 쓰면 돼. 이게 평행이동의 전부입니다. 자, 한 개만 더 간다. 대치 이동 시켜볼게. 자, 대답 좀 해주세요. 원래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로그 a의 x라는 함수였어. 자, 이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치하고 싶어. 태훈아, 어디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고? y 앞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y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게 x축 대칭이다. 두 번째입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해보자. 어디 앞에 마이너스라고? x 앞에 마이너스입니다. y는 로그 a에 괄호를 지납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y축 대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점 대칭하게 되면 x, y 다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그래서 모양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입니다.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도 있잖아. 요거 한번 얘기해보자. 요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 이게 뭐라고? 그렇지, 지수함수. y는 뭐? a에 x제곱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안 어렵죠, 여러분? 대칭도가 했습니다. 일단 이 기본을 가지고 문제 3개 풀고 또 한번 끊을게. 95페이지 한번 보세요. 95페이지에 22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인데 처음 배우니까. 자, 221번 문제 보면 이 fx라는 게 로그 2분의 1의 x라는 함수입니다. 칠판 보세요. 요거 하는 거 설명, 요거 한 개만 들으면 됩니다. 태훈아, 요거는 밑이 2분의 1이지? 증가야, 감소야?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하겠지. 자, 이 함수는 어떤 점을 지납니다. 서희 어떤 점을 지나? 뭐, 요 점을 지나나? 점 1,0을 지난다. 감소하면서 1,0을 지난다. 자, 눈 익혀봐. 여기 있잖아. 이 빨간색이요. 밑이 0, 1 사이에 있을 때. 보이자? 1,0을 지난다. 감소한다. 오케이? 자, 얘 다 그려볼게. 그리고 확인 좀 해보자. 자, 연습한다. 정의역은 뭐라고? 양의 실수.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봅니다. 시수함수는 점근선이 있었잖아. 점근선이 뭐였지? x축이었지. y는요. 이게 점근선 아니야. 이동하기 전에 로그 함수는 그 역함수가 있잖아. xy에 맡겨. 얘도 뭐가 있겠어? 점근선. 그 점근선이 뭐겠어요? y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0보다 큰 값들만 대입해야 돼. 증가하든 감소하든 똑같다. 빨간색 그래프 보세요. 로그 함수입니다. 점근선은 뭐? y축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입니다. x 0보다 큰 값들만 대입해야 된다 그랬잖아. 감소합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 값이 얼마라고? 1,0입니다. 점근선 얘기하면 점근선 뭐라고? y축. 다야 이게. 그런데 조금 내가 다른 얘기 좀 해볼게. 집중해봐. 요거를 해석을 지금 현재 상태만 보고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y는 로그에 2의 마이너스 1제곱 x라 써도 되지. 로그 성질입니다. 요 마이너스 1이 앞에 t라 하면 괜찮지. 응? 가보세요. 자, 로그에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거는 m이 분모로 가고 n이 분자로 가서 n분의 n에 로그 a의 b라고 쓸 수 있는 분 있잖아요. 로그 성질 있지 않습니까? 1의 성질. 그럼 이게 1제곱입니다. 분자 1가고 분모 마이너스 1가니까 요 새끼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해봐. 오늘 배웠습니다. 요거는 어디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요? y 앞에 마이너스 붙은 겁니다. 밑이 얼마의 함수입니까? 그러니까 함수가 로그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였던 거야 원래. 그런데 어디 앞에 마이너스 붙었다고? y 앞에 음수 대칭해야 돼. x 그게 이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니, 오케이. 이 이마 생긴 모습이 이래 생긴 거야 그냥.